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작품과 텍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works와 텍스트가 될 것이고요. 스페인어로 하면 오브라와 텍스토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에 대해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어쩌면 창작과 수용 또는 작가와 독자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변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는 기존 개념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작품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텍스트라는 개념이죠. 이런 관점은 단지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활동에 미치며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레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가상의 프랑스인 피에르 메나르가 필사한 돈키호테를 언급하면서 세르반테스의 텍스트와 메나르의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동일하지만 메나르의 것이 훨씬 더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보르헤스는 작품으로서의 돈키호테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돈키호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가 쓴 작품, 즉 웍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필사문의 돈키호테 역시 텍스트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메나르의 텍스트 돈키호테가 훨씬 더 풍요롭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작품과 텍스트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란 수용자, 즉 독자나 관객의 해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작품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죠. 작품이란 글쓴이가 작품을 통해 던져주는 메시지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 텍스트란 독자가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창작이라는 관점입니다. 글쓰기가 창작의 주요 요건이 아니라 수용 또는 해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이죠. 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작가보다 독자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즉, 창작이란 신과 같은 작가가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고전적 해석을 떠나 이제 독자의 해석이 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기존의 작가는 한 명이지만 독자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작품은 하나가 아니라 독자의 수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일본의 서문에 독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대의 친척도 친구도 아니고 그대는 자신의 몸속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왕이 자기 땅의 주인이듯 그대도 그대 집의 주인이니 내 이불 속에서는 왕도 죽인다는 속담처럼 그대의 자유 선택과 자유의지를 따르십시오. 그대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런 의무와 존경심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쁘게 말했다고 그대를 비방할 리도 없고 좋게 말했다고 상을 줄 리도 없을 테니까요. 이 말은 결국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르반테스는 처음부터 기존의 작품이 아닌 새로운 텍스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현대의 철학자나 사상가, 문학 비평가 등이 돈키호테에서 텍스트의 개념을 생각하고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상호 텍스트 또는 간 텍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 용어 역시 텍스트라는 것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쓸 때 그는 그가 그동안 경험하고 읽은 것들이 그의 머리에서 조합되면서 돈키호테라는 새로운 작품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가 읽었을 철학서나 문학 작품 그리고 수많은 기사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고 그것들이 돈키호테를 쓸 때 풀어나왔다는 의미에서 그가 쓴 돈키호테는 하나의 텍스트가 됩니다. 세르반테스가 읽었던 텍스트들은 세르반테스에게 재편집된 것이죠. 실제로 돈키호테를 읽다 보면 롤랑의 노래를 비롯해서 광란의 오를란도, 동방견문록, 아마지데 가울라, 셀스티나 등 세르반테스가 정말로 많은 작품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텍스트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수많은 정보들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 즉 간텍스트성을 통해 돈키호테라는 텍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는 것이 간텍스트성에 의해 조합된 것이라면 20세기 초 프랑스의 독자 피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 다시 쓰기는 또 다른 텍스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피에르 메나르가 그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읽은 것이 그의 텍스트에 반영되는 것이니 앞에서 보리에스가 언급한 것처럼 메나르의 것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세르반테스가 접한 지식과 정보에 비해 20세기에 산 피에르 메나르는 세르반테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죠. 그러고 보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스페인어로 쓸 때 그 바탕이 된 자료는 아랍 사람 시데 아메테 베랭헬리가 아랍어로 쓴 돈키호테의 연대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랍을 아는 사람에게 스페인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니 어쩌면 세르반테스는 피에르 메나르와 별 차이가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쓴 또는 돈키호테를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돈키호테라는 텍스트를 만든 것이고 그것은 세르반테스의 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죠. 이런 관점이라면 이 돈키호테 1권이 1605년 출판된 후 1614년에 실제로 돈키호테 2권이라는 위작 작품을 쓴 아베야네다는 비난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라 텍스트 작성자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쓰여진 수많은 작품들 역시 돈키호테의 모방이 아니라 텍스트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보르헤스도 있고 피에르 메나르도 있겠고 한국에서 돈키호테를 읽는 우리도 돈키호테라는 텍스트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미지, 음악, 텍스트라는 책에서 이런 생각들을 밝혔는데요. 텍스트라는 단어는 텍스처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독자 또는 작가에게 그동안 쌓인 수많은 정보들이 혼합되어 마치 실들이 종횡으로 겹쳐져 천을 이루듯 나온 결과물이 텍스트가 된다는 생각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 베토벤의 음악이 있습니다. 분명 베토벤이 작곡한 작품인데요. 그것은 베토벤이 배워온 온갖 음악적 지식이 발현된, 즉 수많은 텍스트들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것이죠. 아울러 베토벤의 이 텍스트는 피아니스트에 의해 공연된다고 한다면 이 피아니스트는 베토벤의 텍스트가 아니라 피아니스트에 의해 또 하나의 텍스트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가는 것은 베토벤의 음악을 악보 그대로 치는 것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피아니스트가 베토벤의 음악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를 듣기 위해 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규제론의 문학에서 작품이라는 개념은 텍스트로 전환되고 작가도 절대적인 창작가의 위치에서 이제 텍스트들을 조합하는 에디터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절대성을 내려놓고 상대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 바로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돈키호테를 읽고 있습니다. 시대의 차이는 물론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은 스페인어 원본의 돈키호테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를 작품이 아닌 텍스트로 보는 것은 우리 돈키호테 읽기에 힘을 실어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돈키호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21세기 사는 한국인의 여러분, 어떤 돈키호테를 읽고 있습니까? 어떤 돈키호테라는 텍스트를 만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